민주당 8.17 전당대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에서는 여러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이분 김용 후보가 여기 내려오셔서 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선 처음으로 경남 도민들께 인사를 드리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도민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 또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의 덕분으로 이번 예비 경선 전당대회 통과하고 이제 본경선에 나섰습니다. 정말 우리 이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부분 제가 잘 준비하고 마련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테이블 위에 올려서 실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약속드립니다. 예, 여쭤볼 게 논란의 여지들이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조금 이따 좀 여쭤보고요. 네. 저는 다른 것보다는 김용 후보의 건강이 좀 어떠신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네. 뭐 대장동 사건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뭐 구속도 되시고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뭐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이제 이런 절차를 밟으셔 왔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어떤 방송을 보니까 뭐 이가 다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들은 바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구치소 생활을 제가 이제 3번 구속되고 한 500일 넘게 독방에 있다 보니까 뭐 구치소 안에서는 뭐 치료 같은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우리 일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 고생에 비하시면은 뭐 어디 견줄 바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또 다행히 작년에 제가 대법원에서 보석을 해줬습니다.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보석은 6개월 안에 보통 판결을 다 끝내는데 저는 작년에 보석 내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이상하다 짚어주셨고 그 이후에 제 사건이 전부 정치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걸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은 뭐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출마해서 오로지 제가 그동안 정치 한 20년 이상 해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 이 두 가지를 가지시고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신데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마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 출마하셔도 좀 놀랐습니다. 몸을 추스르기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최고위원까지 지금 도전하고 계셔서 일단 원외 최고위원 후보로 도전을 하시게 된 거고 예선 통과하셨잖아요. 저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솔직히? 저 좀 기대는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대 정도 하셨었죠. 그 정도 했지 이렇게 지지해 줄지는 크게 몰랐습니다. 막상 경험하니까.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본선에 오르시게 된 그 이유를 어떻게 나름대로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위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김용희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님 모시고 성남에서 또 이제 경기도에서 도지사 하실 때 대변인하면서 같이 많은 성과를 냈던 거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게 당과 청와대의 이 소통 라인, 그다음에 명확한 정무적인 기능이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됐다. 그런 면에서는 뭐 김용희가 잘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신뢰를 주신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소통의 창구 정도가 아니라 최고위원이 된다면은 최고위원이 이게 당의 최고의 의사결정 합의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신뢰가 간다. 그다음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많은 성과도 내면서 저는 그 최고위원의 이 모습 자체를 좀 바꾸고 싶어요. 최근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뭐 선거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최근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책임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돌리면서 우리 스스로 민주당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도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2년 전, 3년 전 제가 옥중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던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회 지도부의 모습은 이재명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때는 철저하게 토론을 해서 거의 뭐 이 신경전을 펼치더라도 의견을 조율해서 나와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때는 정말 웃으면서 국민께 이렇게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신뢰감을 무한 드리면서 오늘날 지금 대통령 내란을 극복하고 하고 그러니까 계신 이견 없이 한마디로 똘똘 뭉쳐서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흐트러짐 없이 이제 그런 예. 모습이었는데 과거는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은 뭐 거의 속된 말로 봉숭아학당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그 파를 나눠 가지고 친청파, 그다음에 친명파, 예. 또 막 저 서로 이 뭐 일부 개파는 악담과 저주를 할 정도로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1년이 조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게 분열 조짐이 네, 나타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다 예, 이런 앞으로 얘기는 4년 이재명 예. 정부가 남았기 때문에 예. 정말 잘 추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추스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봉합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이런 혁신의 길을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예, 주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김영 후보께서 늘상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당원들의 보통 민주당원들을 대표하고 싶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예. 특히나 일반 당원 보통 민주당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대표하겠다 내가 다른 예. 사람들 말고 내가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원들의 일반적인 어떤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대표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좀 현재 많이 민주당의 괴리돼 모습이. 있죠, 지도부와. 예.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뭐 국회의원 한 적도 없고 제가 지역위원장 직대 정도 했었고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게 예. 그냥 여의도에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 문법이 전부 다 통용되고 현장에서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경남에도 왔었고 부산에도 전재수시장 도왔던 분들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이랬습니다만은 선거 때만 되면은 당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 절대 잘못됐죠. 평상시에 네. 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상으로 민주당이 이제는 쇄신해서 국민 정당주의로 가야 된다. 예. 국민들이 기대하고 국민들이 귀를 기다리고 관심을 가져야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진행하시는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의 두 길에서 민주당도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혁신과 민주당의 더 큰 그릇을 만드는데 제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 민주당원들의 생각이 그때그때 잘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네. 예. 근데 그 민주당의 혁신이란 말이 이제 그런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위기 얘기하잖아요. 네. 그 민주당이 위기다라고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선거 결과를 위기의 어떤 하나의 큰 근원이라고 보십니까? 김영 후보께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의 가장 큰 요체 중에 하나가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전국적인 선거를 치렀는데 그 선거의 결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서울을 결과를 뺏기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 저기 불경만 하더라도 저 경남의 김용수 지사 네. 여론조사 잘 났습니다만은 지사원이 못 되셨죠. 네. 또 이 지방선거 불경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우리 김상욱 우리 시장님 또 전재수 시장님 되셨습니다만은 네. 그 안에 성격을 보면은 그 시의회 구성이라든가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5개에서 4개를 뺏기고 네. 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이 정치적인 세력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대단히 컸다. 네. 그러면은 예. 우리 중앙당에서 그런 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2년 후에 총선이 있는데 우리 부울경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민주당에 빠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이 이번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 갖고 그것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기 한 달만 저기 민주당 생활할 거냐? 우리가 앞으로 4년 성공시켜야 돼서 정권 재집권해야 되고 국민의 정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중앙당 책임자 네. 당 지도부 당대표 전임 당대표의 네. 그러한 인정은 있어야 된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위기를 정청래 전 대표가 초래한 것이다. 아니면 뭐 정치실 대표 혼자 하실 뭐 그렇게 했으면 그렇지만 저는 네. 당시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된다. 당 대표로서 예. 뭐 연임할 수 있어요. 정치라는 게 목표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도 공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면은 그 전국 선거에 대한
한마디 정도의 국민께 위로하는 말씀은 드렸어야죠. 전국 선거를 패배했다고 규정하시는 건가요? 저는 저기 패배로 그렇게 예, 규정하시군요. 예. 서울시장이라든가 뭐 부산 북구라든가 평택을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선거는 좀 아쉬움이 크긴 할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예. 전체적인 어떤 그런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물론 민주당에 약간 아쉬운 부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걸 전체 선거가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2대 4라는 네. 전국 광역의 숫자로 보면은 일견 그렇게 야 이게 패배했냐 이렇게 의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핵심은 균형 발전입니다. 예. 균형 발전의 핵심은 각 지방 정부들입니다. 전국이 226개 이러한 우리 지방 정부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장들을 갖다가 한 110여 개 우리가 갖고 오고 95개 이상을 뺏겼습니다. 네. 그럼 거의 절반입니다. 집권당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몇 달 전까지 국민의 7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는데 네. 그러면 그게 패배 아니면 뭡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제가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뭐 예. 숫자라든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이 선거 결과가 성공이었다. 예. 그다음에 뭐 숫자적으로 이 승리한 선거다. 이거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오히려 지도부라고 하는 그 이전에 지도라고 네. 했던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김용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 이렇게 가면 필패한다 그런 얘기. 네. 후보님은 허구해야 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입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특히 정치는 어느 영역보다 비판의 저는 강도라든가 폭이라든가 이게 저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비판과 비난은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앵커님 뭐 잘 아시겠지만 비판과 비난의 가장 차이점은 기준은 결국은 사실과 팩트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검찰 개혁을 갖다가 이 진정성이 없이 그걸 안 하려고 했습니까? 국민 통합을 안 하려고 했습니까? 정계 개편하려고 그랬습니까?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보석 나왔을 때 이 검찰이 저에게 보석 제한 조건을 했을 때 제가 유시민 작가님의 알릴레오 당시 방송을 저장해서 들으면서 제가 시간을 보낼 정도로 네네. 굉장히 위로를 받고 윤석열 정권에서 많은 힘이 됐었는데 예. 최근 1년에 일어난 상황들 저는 이게 그냥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는 무슨 저기 ABC에서 가치와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알겠습니다. 구분한다. 뭐 이거에서 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고 본 방송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용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연장 방송 하겠습니다. 아까 유시민 작가 발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한때는 되게 존경했던 분이었고 그 말씀에 또 위로도 받으셨고 이제 네. 그런 상황에 갑자기 예.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근데 왜 그 이재명 정부에 이렇게 각을 세운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 보자면 예. 1년에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 그래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 네. 굉장히 복지부 장관 하시면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 우리 친노 친문 네. 일부 분들 그분들과 굉장히 좀 인연이 깊었었죠. 오 대통령도 그다음에 굉장히 신임을 많이 네네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지난 그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이 법무부 장관 그때 하셨던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님과는 방송에서 본인께서도 스스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추천했던 빚이 있다 이걸 밀어붙였던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좀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뭐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죠. 그다음에 갈수록 조국 혁신당의 위상이 좀 작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의 부분도 좀 작동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왜 조국
합당과 합당 안 했냐? 왜 빨리 손 안 내미냐? 니네 거대 정당이 이럴 수 있는데 이거 화살이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거. 예. 이거는 대통령은 지금 성과로서 거의 대한민국이라는 호를 키를 잡고 있는 선장입니다. 이 선장한테 지금 옆에서 지금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장한테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유시민 작가님 정도의 위상과 그 정도의 이 역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지금 흔들리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저는 해줘야 된다. 네. 이게 결국은 어려울 때 동지가 진짜 동지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게 유튜브 방송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550일 이상 감옥에 독방에 있을 때 하루에 10분의 면회 시간이 있는데 거의 매번 저와 함께 수년간 했던 선배, 후배 이런 분들이 저를 접견으로 왔어요. 멀리서. 네. 와서 저한테 힘내라고 저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저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게 김용 너를 믿는다 힘내라 이러면서 했는데 정치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정치도 그렇고 특히 정치의 가장 큰 공적인 거를 앞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유 작가님께서 지금이라도 좀 그 본질을 좀 천착하셔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좀 오히려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면은 이걸 좀 잘 쫌매서 네.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본인의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또 하신 것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예,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바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소통해야죠. 그럴수록 네, 그렇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렇습니다. 풀리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신 예.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대장동 사건 때문에 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으신 바 있고, 그래서 흔히 왜 사법 리스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다소 좀 자신감 있게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이 사법 리스크는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하시는 거예요? 저는 추워도 사법 리스크는 저에게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세요. 제 사건 정치 검찰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네. 범죄자들의 진술을 바꿔가지고 법정에서 판사를 혼동케 했습니다. 오로지 정치자금 뇌물 그 큰 사건이 증거 하나 없이 그 약점 많은 이 피의자 피고인들의 법정 증언만으로 제가 이렇게 났는데 이게 다 밝혀졌습니다. 네. 심지어 어제는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대장동 업자가 최근에 대법원에 자료를 냈습니다. 검찰은 제가 돈을 들고 나갔다고 돈을 품 안에 이렇게 안고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 대장동 업자가 저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브라인드 아래로 저를 봐서 제가 빈손으로 나가는 거를 보고 그 돈이 안에 있었다. 이런 사실까지 지금 다 밝혀진 바탕에 네. 저는 뭐 법원에서 그 드러난 사실로만 판단한다면 전혀 예. 그런 문제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쪽 변호사이신 것 같던데. 맞습니다. 그죠? 이제 그쪽 예, 그분이 그 대법원에 그런 의견을 일단 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제 변호사인데 정명이라는 예. 분인데 어차피 뭐 실명 다 나왔으니까 유동규를 만나신 거는 봤지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자금을 전달한다든가 뭐 받고 나간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보지 못했다는 의견을 일단 냈다 대법원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진술도 좀 네. 받은 걸로 알고 사실 있고요. 확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법 리스크는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하시는 그럼 저는 부분인 것이고요. 제가 뭐 조금이라도 꺼리는 게 있으면은 예. 그냥 뭐 법원 판결 기다리고 정말 공직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출마한 겁니다. 예,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에서 여쭤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김용 후보께서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입장을 같이 하십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는 뭐 어떤 당 대표와도 러닝메이트 하지 예. 않겠다. 네. 저는 그냥 국민과 당원과 러닝메이트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선거가 이제 예선 본경선 지나면서 제가 당 대표 후보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함께 네. 행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당대회의 가장 핵심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네. 지도부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예. 함께 운영하면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공은 대통령에게 예. 그다음에 책임은 자기에게 또 역할은 자기에게 이렇게 했던 김민석 전 당대표께서 잘하실 대표 거라 후보시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후보께서.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갖다가 저는 지지한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계시는 입장이시고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분이 신천지 개입설을 얘기를 해가지고 네. 당합하기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네. 예,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실체를 아십니까? 저는 실체를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4년 동안 공백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난 20대 지지하시고 대선에서 교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김민석 네네 후보. 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얘기를 좀 들으시거나 직접 근거가 제가 되는- 소통하지 못하지만 네. 우리 후보님하고 제가 겪은 걸 얘기하자면은 예. 제가 20대 대선 때 저희 상대 측 경선 후보가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당시에. 네. 그때 20대 대선 경선이 정말 치열했죠. 네. 그 당시에 대장동도 그쪽에서 나왔던 거 이야기가. 그 당시에 저희가 경선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압도적으로 다 승리했습니다. 네. 거의 7대 3, 6대 4 이러면서. 근데 마지막 서울에서 그때 신천지 개입설이 있으면서 그때 완전히 뒤집혀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었죠. 거의 뭐 누구도 유일하게 상상하지 못하는 이낙연 후보가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압승하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이후에 신천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는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코로나 때 신천지를 갖다가 철저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거기를 단속했거든요. 네, 네. 이게 악연이 돼가지고 이들이 이재명은 가만두면 안 된다. 이랬는데 최근에 뭐 그 합수부 결과 보니까 실제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국힘에서 5만 명 이상의 신천지가 가입한 이게 나왔고 사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신천지가 개입 못하게 하는 우리 전당대회 하는 예방 주사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이 전당대회에서의 작은 이걸로 막 집중적으로 공격해 버리면서 이게 지금 전당대회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네.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의혹은 밝히되 우리가 전당대회는 전당대회인 거고. 뿌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명확하게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를 맡기면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제기를 한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저는 거군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금의 그러니까 또 어떤 최고위원이 된다 하시더라도 지금의 그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일고 있는 이 갈등 구조 있잖아요. 네. 분열 혹은 네. 분열이라 또 표현도 되는데 네. 이거 제대로 수습될 거라고 보세요? 해야죠. 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서두에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하고 많은 계시죠.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죠. 예. 제가 계속 우리 이제 후보님들이나 의원들 뵈면은 우리가 8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정치할 거냐? 예. 우리는 앞으로 계속 2년 후 총선이 있고 4년 후 정권 재집권이라는 역사적인 이 운명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네거티브하지 말고 클린 선거로 가야 되고 비전 얘기하자. 저는 점차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저 혼자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예.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만 좀 지엽적으로 해라. 누가 당 대표 되더라도 그다음에 어떤 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그만 좀 분열해라. 이런 말씀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뭐 순간에 뭐 여지는 있겠지만 뭐 잘 극복될 거라고 네. 보고 특히 김민석 지도부가 이제 새로운 지도부로 탄생된다면은 바로 이재명 정부와 제가 또 최고위원회 합류가 된다면은 당정 소통을 좀 강화해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들 네. 그냥 중앙당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내려와서 우리 경남 도민들도 만나고 우리 부산 시민들도 만나고 네. 그다음에 또 호남에 우리 쪽에 당원 동지들도 만나고 이런 좀 하방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제가 그런 거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지금 그 말씀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하고 싶은 됐습니다. 예. 말씀? 선전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내려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